기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위 촉구에 따라 뉴욕 시내 대규모 시위 사태 등이 우려됩니다. 한국 국적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5월 말부터 뉴욕 인천 노선에 취항합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와 한인 및 아시안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아시안 커뮤니티 안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추행 입막음 사건으로 이번 주 기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가 임박했다며 지지자들에게 시위를 선동해 지난 2020년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와 비슷한 선동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맨해튼 지검이 성추행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나를 체포할 것 같다며 지지자들에게 시위 등을 벌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선두며 전직 대통령인 내가 내일 화요일 21일에 체포될 수 있다며 항의를 해 우리나라를 되찾아오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바이든은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척하지만 그는 지검을 불공정한 법무부 출신들로 채웠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는 마녀 사냥을 일삼는 법무부 최고 전문가도 포함된다. 또 에빈 브래그 검사장은 워싱턴 DC에서 직접 명령을 받는 역인종 차별주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소 대배심에 출석해 직접 자신을 변호할 의향이 있는지 물은 데 이어 지난주에는 피해자인 포르노 배우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돼 기소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시위를 촉구함에 따라 뉴욕시의 대규모 시위 사태 등이 우려됩니다. 뉴욕시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형사기소되거나 체포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시위를 촉구하면서 뉴욕시의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부터 운용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맨해튼 주요 시설 등의 순찰을 대폭 늘렸으며 특히 다운타운의 연방법원과 뉴욕시청, 뉴욕시경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등 정부 요인의 경호 및 금융시설 등의 보안을 담당하는 재무부 산하 비밀경호국 역시 뉴욕 지역 시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수사국 FBI와 뉴욕 남부연방검찰, 맨해튼 지방검찰 등도 소요 사태에 대비해 자체 경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보안시설물 등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 발생 시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 인근 주민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맨해튼 53스트릿의 트럼프 타워 등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시설물도 시위 발생 지역으로 우려되며 백악관과 국가안보보좌관실 등도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LA 인천 노선에 취항한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5월 말부터 뉴욕 인천 노선에 취항해 국적항공사 간 본격적인 경쟁 시대가 시작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5월 22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저지주 뉴아크공항으로 첫 비행에 나서며 매주 4편씩 왕복 운항할 것이라고 밝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과 불꽃 튀는 고객 유치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10월 국적기로는 31년 만에 로스앤젤레스 노선에 새로 취항한 데 이어 이번 뉴욕 취항으로 2개의 미주 노선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에어프레미아의 뉴욕 출발 인천행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과 토요일 각각 새벽 0시 30분 출발해 다음날 새벽 4시 25분 인천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 인천 출발 뉴욕행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과 일요일 오후 9시 5분에 출발해 뉴욕 시간 같은 날 밤 10시 뉴아크공항에 도착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미 어제부터 인천 뉴욕행 항공권 예매를 시작했고 비성수기 약 $1,500, 성수기 약 $1,700 선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 약 $600 정도가 저렴합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와 한인 및 아시아 단체들이 지난 17일 집회를 열고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 안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학부모협회는 이날 퀸즈 플러싱 소재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이힐역 광장에서 기자회견 및 시위를 열고 최근 맨해튼 델리에서 한인 직원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퀸즈 일대에서 한인 대상 강도 사건이 잇따르는 등 뉴욕의 치안이 1980년대 줄리아니 시장 이전 시대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희 회장은 뉴욕시와 뉴욕시경은 한인 및 아시안 안전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나가는 노인 같은 분을 밀치고 핸드백 뺏어가는 이런 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노동 그룹 어디에 뉴욕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무작위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라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소리를 내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특히 한국 분들은 또 신고를 안 합니다. 우선 영어도 그렇고 신고했다가 또 뭐 피해가 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강력하게 보이스를 전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뉴욕 한인경찰자문위원회,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뉴욕 한인수산인협회, 먹자골목 상인번영회, KCS, 노인유권자연맹, 제양군인회 동북부회, 샌드라 황 시의원실, 비키 팔라디노 시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인종혐오 등 범죄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신고를 모아 주 1회 혹은 월 1회 등 정기적으로 관할 109경찰서와 111경찰서, 뉴욕시 부시장실 공공안전 담당 등과 만나 한인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전기자전거의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5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올해에만 33건의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가 발생했으며 3명이 숨지고 4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FDNY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회는 이달 초 뉴욕시 내 전기자전거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이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자전거 배터리는 뉴욕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 대여가 가능하며 배터리의 재조립 및 재판매 등을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뉴욕시 소비자 노동자 보호국은 전기자전거 배터리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전기자전거의 배터리로 인한 화재 문제에 연방정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소방국도 전기자전거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정보성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167년 전통의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기처럼 사라졌고 UBS가 이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의 크레딧 스위스 최종 인수 금액은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2천억 원입니다. 앞서 협상 과정에서 처음 제시했던 10억 달러보다 3배 많은 규모입니다. 스위스 정부도 UBS에 우리 돈 14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로 최대 7조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된 UBS까지 함께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한 겁니다. 스위스 정부는 두 은행의 모든 사업 활동은 차질 없이 계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akeover of Credit Suisse by UBS is the best solution for restoring the confidence that has been lacking in financial markets recently. 미국 금융당국 역시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할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인수 협상 과정에 협력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9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크레딧 스위스는 최근 잇따른 투자 실패 속에 대량 예금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되었습니다. There will be lessons learned. Policymakers will have to address the regulatory situation moving ahead. 미국과 유럽의 금융당국들은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금융 시스템이 충분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UBS의 인수 발표 이후에도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추가적인 은행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래그스타 은행의 모회사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유동성 위기로 사실상 도산한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방예금 보험공사는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뉴욕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최대 상업용 융자은행인 시그니처 뱅크의 메이저 지분을 27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인수하는 시그니처 뱅크 자산은 약 384억 달러 규모로 은행 전체 자산 1,100억 달러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또 나머지 자산 600억 달러는 연방예금 보험공사가 지명한 법정관리인이 관리하며 추후에 모두 매각됩니다. 시그니처 뱅크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유동성 위기로 폐쇄된 지 48시간도 안 된 지난 12일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서 뉴욕주 금융당국이 긴급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확대하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그니처 뱅크의 도산은 미국 역사상 워싱턴 뮤추얼, 실리콘밸리 뱅크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은행 도산으로 기록됐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는 플래그스타 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그니처 뱅크의 40개 지점은 플래그스타 뱅크로 간판을 바꿔달게 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 하락을 초래해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연준이 이번 주 과연 금리를 동결할지가 주목됩니다. 연준은 내일 모레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당초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려졌다며 0.5% 금리 인상이 확실시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실리콘밸리 뱅크가 유동성 문제로 하루 만에 42억 달러의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도산하고 뉴욕주 시그니처 뱅크 등으로 위기가 확산되자 연방정부가 전액 예금 보호를 선언하는 등 극약 처분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상황 변화로 0.5%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며 금리 동결 또는 0.25%포인트 인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6개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고 선언하는 등 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을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힘든 결정이 될 것이며 0.25%포인트 인상 전망이 대세지만 주말을 넘기면서 동결 가능성이 조금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이 약 55%로 동결을 전망한 45%보다 소폭 우세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전격 인수된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은행위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어제 CBS 방송에 출연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은 좋은 조치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상향 조정을 주장했습니다. 워렌 상원의원은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를 상향 조정할 것인지다. 새 한도를 200만 달러, 500만 달러, 아니면 1000만 달러로 해야 하느냐, 소기업들이 임금 지급 등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밝혀 대폭 상향 조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원은행위 소속 마이크 라운드 상원의원도 어제 MBC 방송에 출연해 현재의 예금 보호 한도가 충분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리저널 뱅크 및 소규모 은행이 안정적이라고 느끼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원 금융위원장인 패트릭 맥케니 하원의원은 예금 보호 한도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올릴 경우 은행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중소은행의 보험금 부담 증대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학부 학위 취득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학생 클리어링 하우스는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대학생 현황 보고서에서 학부 학위 취득자가 전년보다 1.6% 감소했으며 이처럼 전년보다 학사 학위자가 줄어든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년제 대학 졸업자인 준학사 학위 취득자는 전년보다 7.6%가 급감했고 4년제 학사 학위 취득자도 전년보다 2.4% 줄어든 반면 각종 자격증 학위 취득자는 9%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학부 학위 취득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기피, 대면 학습 등으로 대학 등록생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또 대학 학위의 경제적 가치가 등록금 등 투입 비용보다 낮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고교 졸업 뒤 곧바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대학에 가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오늘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무기 지원을 약속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이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러시아 군악대가 국빈 예우에 맞춰 연주를 합니다. 국가주석직 3연임 확정 뒤 시 주석의 첫 외국 방문이자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러시아 방문입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오늘 비공식 오찬을 한 뒤 내일 정식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도 회담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중동의 양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했던 시진핑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의미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시 주석은 사전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 방문은 우정과 협력, 평화의 여정이라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중재 의지를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中方一贯主张，对话谈判是解决乌克兰危机的根本出路。 미국과 서방은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군사무기 지원을 약속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They'd like to rewrite the rules of the game globally, and they have been increasing their cooperation and their relationship, certainly of late. 국제사회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에겐 이미지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수상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펀드가 PGA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시킨 LIV 골프 2023 시즌 2차 대회에서 뉴질랜드 한인동포 데니리가 우승해 상금 $400만 획득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20분쯤 웨체스터 카운티의 허지슨 리버 파크웨이에서 16세 소년이 운전하던 SUV가 나무와 충돌해 불이 나면서 8세에서 17세까지의 어린이 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세인트 존스 대학 법학 교수로 재직 중인 39세 윌리엄 머피 교수가 자신의 경력 등을 속인 사실이 드러난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의원의 퇴임을 촉구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도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퀸즈 출신 클라이드 바넬 뉴욕주 하원의원이 지난 17일 경비행기를 몰고 가다 기체 이상으로 롱아일랜드 해변에 추락했으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제 새벽 맨해튼 미드타운의 FIT 빌딩 9층 옥상에서 37세 남성이 투신해 목숨을 잃었으며 경찰은 자살로 추정해 사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7시쯤 뉴저지주 베이온의 코스코 매장 앞에서 61세 남성이 정체불명의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틱톡 퇴출 압박에도 불구하고 틱톡 회사 바이트댄스가 제작한 동영상 편집 앱 캣컷이 미국과 유럽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융권 대혼란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28,000를 돌파했으며 이더리움도 지난주 17%가 올랐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